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왼손입니다. 오늘 66번째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 대위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위변제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복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설마 하는 마음이죠. 설마 본인은 손해를 안 볼 것이다. 설마 임차인이 대위변제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모든 것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여러분이 입찰을 결정할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대위변제가 경매 진행 중에 일어났을 때는 불허가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위변제의 다양한 사례, 자, 외형상으로는 조금씩 모양이 다른 다양한 사례를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대위변제가 경매 중에 일어날 때 이제 그것이 입찰자에게 어떤 위험을 준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체크할 때 제대로 체크만 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경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찰하고 낙찰을 받는데 그 이전에 입찰일 이전에 법원에서 공지를 하죠.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공지를 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자, 여러분 매각 물건 명세서를 배우셨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 윗부분에 보면 최선순위 권리의 설정 일자를 법원에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선순위의 설정 일자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말소 기준 권리죠. 자,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바뀌는 게 대위변제인데 법원의 기록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있는 기록된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입찰을 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고 입찰을 했다. 그러면 권리관계에 아직은 변동이 없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그것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의 권리가 만약에 허가일 이전에 만약에 대위변제로 인해서 바뀌게 되면, 자, 그때는 낙찰 불허가의 사유가 된다는 거죠. 법원에서 미리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불허가를 내릴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낙찰받고 허가일 이전에 대위변제가 된 사실을 알으셨다면 그러면 불허가를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고 들어갔는데 내용이 바뀌어서 낙찰자인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 불허가를 신청하시면 되죠. 자, 혹 불허가를 신청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서 대금 납부일까지, 자, 낙찰받고 대략 한 달 후에 대금을 납부하시게 될 텐데, 자, 이때까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확인을 안 하고 잔금을 넣어버리면 그때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자,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만약에 확인이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때는 낙찰 불허가가 아니고 이미 난 낙찰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자, 법원은 당연히 여러분의 허가 취소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경매를 시작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대위변제에 일단 가능성 있는 것은 어떤 물건인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위변제함으로써 손해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대위변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자, 그것을 자,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되기 된 이후에 만약에 대위변제를 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허가일에 한번 체크를 하시고 또 대금 납부할 때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두 번 체크를 못 하시면 최종적으로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체크를 하시고, 자, 아무런 문제 없으면 그대로 대금 납부하시면 되고, 만약에 대위변제를 했다면 낙찰 불허가 또는 낙찰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죠. 자, 종전의 낙찰 허가나 매각 허가에 대한 이 사유를 제가 역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민사집행법 121조에 나옵니다. 121조 6항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민사집행법 121조 6항에 의해서 낙찰 불허가 또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자, 121조 6항에 나오는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대위변제, 두 번째가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낙찰을 받기 전에 권리 관계의 변동이 없는 것을 믿고 입찰을 했었는데, 낙찰받고 대금 납부하기 이전에 대위변제에 의해서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인수가 아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위변제로 인해서 인수가 되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불허가 사유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어떤 건가를 먼저 알으셔야 되고, 그리고 잔금 납부하기 전에 꼭 최종적으로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부분 판례에는 혹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잔금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자, 거기서 입은 낙찰자의 피해, 손해는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판례이긴 한데, 청구해서 받아내는 건 쉽지 않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이전에 이런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대위변제 오늘 두 번째 시간, 실제 칠판에 가셔서, 전자칠판에 가서 많은 사례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2002년도에 수원에서 진행했던 빌라 경매 사건입니다. 자,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세대고요. 3,500만 원의 경매가 나왔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용을 좀 볼까요? 자, 내용을 좀 보시면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96년에 전입을 했죠. 자, 임차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96년에 전입하고 97년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국민은행에 저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죠. 자, 그런데 임차인이 96년에 전입하고 확정을 97년 8월 달에 받는 동안에 그 사이에 다른 저당이 들어왔습니다. 96년도 5월 달에 다른 1,500만 원짜리 저당이 들어왔고요. 자, 최종적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을 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자, 현재의 자료대로 만약 이것이 낙찰이 되면, 자, 3,500이면 대략 2,500만 원 내외에 낙찰된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낙찰되면 그 배당을 어떻게 받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국민은행에 910만 원, 실제 채무가 남은 건 한 500여만 원 되겠죠. 자, 이것이 1번으로 배당받아갈 텐데, 두 번째가 임차인이 아니고 이 저당권입니다. 자, 임차인이 배당받는 날짜는 전입일과 확정일 두 날짜 중에 늦은 날짜. 그래서 97년 8월에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저당은 96년 5월에 설정됐으니까 이것이 2번이 되죠. 자, 2번 저당이 만약 1,500만 원 채권 최고액을 전액 받아간다면 결국 2,500에 낙찰되고 500, 1,500, 2,000만 원을 받아가니까 임차인은 500만 원 정도 배당이 예상됩니다. 자, 그 당시 수원이 3,100만 원 임차인은 소액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임차인은 순수해서 500만 원만 배당받아가는 거죠. 자, 3,100만 원의 임차인이 500을 배당받기 위해서 이것을 경매를 신청한 것은 아니니까 결국 임차인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자신보다 앞서는 국민은행의 저당을 지우면 임차인의 배당받는 권리는 변동이 없지만 그 대신 전입일 자체가 국민은행만 없다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대입연재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은행의 500만 원을 대신 갚으면 자신의 임차보증금 3,100만 원이 전액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자, 결국 임차인이 이렇게 진행하는 도중에 중간에 대입연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기록이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결국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임차인이 대입연재를 하고 국민은행의 저당을 말소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건은 3,100만 원이라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900여만 원까지 채저가가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900여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은 3,100만 원 정도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니까 결국 4,000 정도의 낙찰받은 셈입니다. 자, 어쨌든 임차인은 3,100만 원 대항력을 계속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대입연재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사건을 또 볼까요? 자, 다음 사건도 역시 수원시의 아파트 경매 사건입니다. 자, 이 내용대로 보시면 59평방미터 아파트가 1억 3,500에 경매가 나왔고, 자, 현재 8,600까지 64%까지 떨어졌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자, 이쪽 내용을 잘 보시면 임차인은 2000년도에 전입하고 2003년도에 확정받은, 그리고 보증금은 8천만 원입니다. 자, 이 임차인의 전입일로 보면 이쪽에 있는 저당이나 가압류나 자,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이 넣습니다. 자, 이런 국민은행 2개, 사실은 한 번 대출 나간 거죠. 똑같은 금액이 2개가 있는데요. 자, 이 국민은행의 저당과 그 아래쪽에 있는 가압류 때문에 임차인은 배당금 8천을 자기의 보증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자기의 보증금 8천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려 2개의 권리를 대입연재합니다. 그 금액이 2천만 원, 2,300만 원, 4천여만 원을 대입연재하고 8천만 원의 대항력을 주장하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자, 역시 최초에 경매할 때는 당연히 매각물권 명세상에 이 권리가 국민은행의 저당이 가장 선순위의 설정일자의 권리로 나타났었지만 중간에 대입연재하고 난 이후에 자, 이 권리들이 모두 없어지고 자, 세 번째 권리인 가압류가 매각물권 명세상 최선순위 권리가 됐습니다. 그 날짜가 2001년 3월이니까 임차인보다 늦은 거죠. 결국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대법원의 매각물권 명세서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함으로써 이 위험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사건을 또 볼까요? 자, 고양시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조그만 빌라인데요. 자, 금액이 2005년도에 4천만 원에 감정이 된 이후로 금액이 많이 떨어졌죠. 자, 이것이 68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은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같이 아래쪽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현재의 기록으로 보면
임차인이 96년도에 전입했죠. 자, 2,200만 원이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를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99년 가압류입니다. 자,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했으니까 대항력이 있는데, 자, 확정을 받지 않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2,200은 전액 낙찰자 인수가 되죠. 자, 현재의 기록은 중간에 바뀐 것을 그대로 다 반영한 겁니다. 사실은 등기부를 보면 이 가압류보다 앞서서 임차인보다 더 빠른 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등기부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임차인은 96년 전입입니다. 이 임차인보다 빠른 권리가 있었는데 중간에 임차인이 대위변제한 기록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건물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 자, 여기 지워진 기록이 하나 나오죠. 92년에 저당이 있었습니다. 92년의 저당을 언제 지웠느냐? 2004년 8월 6일 날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될 즈음에 지웠죠. 자, 이걸 지운 이유는 임차인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이것을 지움으로써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위변제한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임차인보다 앞서서 92년도에 건저당이 있었는데 이것을 2004년도에 대위변제로 말소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2004년도에 그 경매를 그 당시 했었고 대위변제로 인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가 생기니까 법원에서는 불허가를 결정한 사건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낙찰을 받는다면 이때는 대위변제가 되어서 대항력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2,200만 원을 인수로 생각하고 입찰을 고려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다음 사건을 보죠. 자, 서울시 구이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조금 규모가 큰 빌라인데요. 자, 좀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주 내용이 복잡하고 여러 사람이 이권이 얽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1억 8천에 2006년도에 감정이 됐는데, 자, 최종적으로 2008년 2월에 1억 6백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중간에 여러 사람이 낙찰을 받고 불허가 되기도 하고 대금 미납도 2번이나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역시 대위변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기록을 좀 보죠. 자, 임차인 장 씨는 2005년에 전입을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여태까지 보아하신 대위변제가 전부 확정일이 없거나 확정일이 늦은 쪽이었습니다. 자, 1억 4천만 원. 현재의 기록으로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05년 11월이니까 자,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등기부를 보면 임차인은 처음에는 대항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1억 4천만 원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부상의 앞선 권리를 대위변제로 지웠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실제 등기부를 한번 보죠. 임차인보다 앞서서 건저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2003년도에 원래 1억 2천에서 4,800으로 바뀐 건저당이 있었습니다. 자, 이 2003년 1월은 임차인보다 앞선 권리죠. 결국 이것이 남아있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자, 임차인은 이 건저당을 1번 건저당을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05년 11월에 대위변제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대위변제한 이유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1억 4천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다시 원래의 자료로 돌아가죠. 자, 임차인이 2005년 전입인데 그 이전에 2003년도에 건저당이 있었죠. 자, 이것이 경매가 2006년에 진행되자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대항력 없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 앞에 있던 2004년도의 건저당을 대위변제한 사건입니다. 결국 임차인의 1억 4천 보증금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의 인수가 되죠. 자, 이런 전반적인 대위변제의 가능성, 그리고 그렇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위험에 빠질 일은 잘 없습니다. 자, 하나 더 사건을 볼까요? 자, 수원시 8달구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조금 오래된 사건이죠. 자, 2003년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의 기록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95년 국민은행 저당권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는 낙찰로 소멸되는 권리죠. 자, 저당권 이후에 모든 권리가 낙찰로 소멸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처분한 사람이 최 씨가 사실상은 전 소유자에게 이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입을 했는데 전 주인이 도망을 가버리자 가처분을 하고 소송 중에 결국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 아파트를 매입한 가처분권자로서는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당권 금액이 얼마 안 되죠. 710만 원이니까 실제 채권액은 한 500만 원, 600만 원 되겠죠. 어차피 이것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입한 거니까 차라리 이 저당권을 대위변제로 지워버리면 가처분은 살아남는 권리가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자 이 저당권을 대위변제로 소멸시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의 기록으로는 주택은행, 국민은행의 저당권인 걸로 되어 있지만 법원의 기록은 선순위가 가처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순위의 가처분이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건저당이 지워졌다는 거죠. 자, 결국 선순위의 가처분이 살아남으니까 법원에서는 낙찰자의 이 낙찰을 불허가했습니다. 자, 결국 이 저당권은 지워진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스톱시켰죠. 자, 이렇게 가처분이 후순위의 가처분권자도 간혹은 대위변제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또 원상태로 복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실까요? 자, 다음은 울산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자, 조그만 평수인데요. 6,200에 감정되고 최종적으로 2,600에 낙찰된 사건인데 역시 대위변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엄씨가 임차인으로서 현재의 기록으로서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2003년 12월 전입, 2004년 12월 확정, 보증금이 5천만 원입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2004년 11월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니까 자, 대항력이 있죠. 근데 처음부터 대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시 등기부를 보면 원래 앞에 다른 말소 기준 권리가 있었는데 이건 역시 대위변제로 바꾼 내용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2000년도에 건저당이 있었죠. 자, 그리고 2000년도의 건저당, 1번 건저당이죠. 이것을 2000년도의 건저당을 2005년 3월에 대입연재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2000년 건저당을 2005년 3월에 대입연재를 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은 2003년 전입이니까 그 이전에 2000년도 건저당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대항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매가 2004년 12월에 시작되자 2005년 초에 이 앞에 있던 2000년도의 건저당을 대입연재하고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확정일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입일과 같이 확정도 빨랐다면 건저당이 1번 배당받고 이것이 2번 배당받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자, 보시다시피 확정이 2004년 12월이고 그 전에 가압류가 들어와 보니까 이 순서대로 하면 결국 건저당이 1번, 가압류가 2번 배당 순서가 됩니다. 물론 임차인도 가압류와 같이 2번이 되는데 이것을 안분하게 되니까 임차인으로서는 불리한 내용이 됐죠.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1번의 건저당을 대입연재한 사건입니다. 자, 대입연재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이제는 조금 느끼시겠죠? 다음 사례를 볼까요? 자, 충남 보령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84.9평방미터, 감정가는 8천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4,3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중간에 대금 미납이 2번 있었습니다. 자, 왜 대금 미납이 있었을까요?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최 씨가 있습니다. 임차인 최 씨는 97년에 전입하고 2003년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입니다. 자, 등기부 기록을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는 97년 건저당이죠. 현재의 기록대로라면 대우할부금융이 1번. 자, 그리고 임차인이 확정을 늦게 받은 바람에 자, 보령수협이 2번. 임차인은 그 이후에 가압류와 함께 3번 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낙찰되면 대우와 보령이 대략 6천만 원 정도를 이 두 개에서 6천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아가 버리면 임차인은 거의 배당이 없는, 자, 그래서 큰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앞에 있는 대우할부금융 1,300만 원을 없애버리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3천이 보호가 되죠. 자, 3천을 손해보는 것보다는 1,300을 갚고 3천을 보호하는 게 임차인에게는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 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은 대우할부금융 건저당을 대입연재를 합니다. 자, 97년 건저당이 없어진 기록이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납니다. 자, 보시죠. 자, 매각물건명세서를 보시면 최선순위 일자가 2000년 건저당으로 나옵니다. 결국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게 되어버렸죠. 임차인은 2001년부터 전입해서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자, 최초의 경매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 건저당이 1순위는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이전에 96년인가요? 가압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겠죠. 자, 그러다가 중간에 임차인이 이것을 대입연재하자 이 건저당으로 권리가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뀐 권리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항상 입찰하시기 전에 입찰 일주일 전에 이것이 매각물건 명세서가 여러분에게 공지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굿옥션이나 지지야 일반 사이트의 매각물건 명세서 말고요. 대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여러분들은 꼭 보시고 입찰을 하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또 볼까요? 자, 부산에 근린상가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50평방미터인데요. 8,300에 감정이 되고 자, 여러 번 불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현재 3,400만 원 정도의 아직도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역시 대위변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임차인은 2005년 9월 전입입니다. 금액은 6천만 원이죠. 자, 현재 나타난 기록으로서는 등기부상 가압류가 가장 빨라서 자, 이것을 말소 기준으로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2005년 1월의 가압류가 나오죠. 자, 2005년 1월의 가압류. 자, 이것이 2005년 8월 달에 대변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아래쪽을 또 볼까요? 자, 99년도의 건저당도 나옵니다. 자, 99년. 아까 제가 가압류가 대변제된 게 아니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건저당이 자, 이 아래쪽에 보면 2007년도에 이전이 되고 결국 2007년도에도 아직 있었다는 뜻이죠. 자, 이것이 1번 건저당이 최종적으로 2007년에 말소가 됐습니다. 1번 건저당이 97년 건저당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앞으로 돌아가면 임차인이 당초에는 대항력이 없었죠. 자, 임차인보다 앞서서 건저당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임차인이 자신의 대항력을 그대로 주장하기 위해서 앞에 있던 가압류보다 앞서는 건저당을 97년에 대위변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항력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만약에 임차인이 이 건저당을 갚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1순위가 되고 임차인은 2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건저당이 있었다면 배당을 전혀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6천만 원이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못한 그 잘못을 앞에 있는 건저당을 지움으로써 어느 정도 권리를 회복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대위변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자, 이런 사이트의 매각 물건 명세서가 아닌 법원에서 입찰일 일주일 전에 공지하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은 대위변제의 위험에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위변제의 위험성은 대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입찰일 일주일 전에 공지되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최선순위 선정 일자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자, 이것을 기준으로 인수 권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 이후에 그 이후에 변경되면 불허가의 사유가 되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일단 낙찰을 받고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만약에 대위변제됐을 때는, 자, 허가 나기 전에는 허가가 난 이후에는 낙찰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